그럼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은 4이 서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송승훈 학생이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내가 42서울에서 얻은 것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 42서울 멤버 송승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42서울이라고 하면은 어떤 곳이 생각이 나시는가요? 일반적으로 제가 인터넷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42서울에 대해서 검색을 하니 42서울이 코딩 부트캠프라는 이야기를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42서울이 그냥 간단한 코딩 부트캠프일까요? 만약에 저희 기관이 그냥 간단한 코딩 부트캠프였다면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와서 제가 발표할 일도 없었겠죠. 제가 생각하는 42서울은 간단한 코딩 부트캠프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트캠프에 대해 가면은 어떤 것들을 많이 배우나요? 리액트, 스프링, 자바스크립트 같이 지금 당장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빠르게 배워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기술자, 개발자들을 만들어내는 게 코딩 부트캠프의 일반적인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2서울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울까요? 조금 다르게 42서울에서는 C와 C++를 중심적으로 배웁니다. 왜 42서울은 C와 C++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울까요? 그것은 바로 42서울이 가지고 있는 지향점이 일반적인 부트캠프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42서울은 어떻게 배우는지를 아는 것에 집중합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보다 어떤 기술이 나오든 그걸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이곳 42서울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실제로 그런 목표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은 42서울에서 교육생들이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과제를 보여드린 겁니다. 42서울은 게이미피케이션을 포함해서 과제를 하나씩 진행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지식을, 저변을 넓혀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씩 과제를 깨나가는데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될까요? 42서울 교육생들은 첫 번째 과제인 LiveFT라는 과제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제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학교나 어디서든 프로그래밍을 배우게 되면은 printf로 헬로 월드를 찍는 것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헬로 월드를 찍기 위해서 그 앞에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는 것부터 배우게 되죠. 샵 include standard input IO 헤더를 가져오는 것부터 프로그래밍을 배우지만 42 교육생들은 조금 더 깊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그 안에 있는 표준 라이브러리들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경험에서부터 42 교육생들은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교육생들이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라이브러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경험은 단순히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직접 만든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조금 더 복잡한 함수를 만드는 경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GNL, getNextLine이나 printf 같이 우리가 많이 쓰지만 한 번도 만들어 보려고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함수들을 자신이 만든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또 구현을 해보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멈추지 않습니다. 이 함수들을 또 이용해서 포식스나 GNU 같은 인터넷 문서들을 보고 RFC 같은 것들을 보면서 자신만의 쉘이나 그리고 자신만의 웹서버를 만드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42서울의 교육 방법을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라고 주변에 많이 소개를 하곤 합니다. 가장 바닥에 되는 것부터 하나하나 그 전 과정을 합쳐나가면서 끝까지 마지막에는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42서울에서 교육생들이 할 수 있는 교육 경험입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만이 그냥 간단하게 혁신의 사례일까요? 그냥 이렇게 라이브러리 바닥부터 프로그램까지 만드는 거는 혁신적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혁신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2서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길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목표만 있고 그 과정을 직접 해나가야 됩니다. 모든 과정은 인터넷에서 자기가 직접 찾아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것을 동료에게 잘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42서울 교육생들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술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42서울에서는 지금 당장 쓰고 있는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 지금 유행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유행이 바뀌거나 지금 당장 사용하고 있는 기술적 트렌드가 바뀌더라도 그것을 언제나 빠르게 익히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빠르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르치는 것에 42서울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빠르게 질문하는 방법은 알겠는데 42서울 졸업을 하면은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 나오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생들도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C++로 지금 엔진엑스랑 비슷한 웹 서버를 만들어내긴 했는데 C++ 밖에 나가면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고민은 마지막 과제 직전까지만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4가지 기술 스택은 42서울 멤버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생들이 멤버가 되기 위해 마지막으로 거치는 관문인 셈인 거죠. 이 4가지 스택은 리액트, 도커, 네스트JS, 포스트SQL로 일반적으로 산업에서 많이 쓰이는 기술 스택들이기도 합니다. 그 직전까지 C++로 웹서버나 만들다가 갑자기 이걸로 멀티플레이가 되는, 그리고 커뮤니티 기능, 친구, 채팅 이런 모든 기능이 있는 게임 서버를 갑자기 구현하라고 제시합니다. 얼핏 보면은 조금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C++만 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마지막 과제는 42서울 교육생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경험을 남겨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배우는 경험이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라이브러리부터 프로그램까지 다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려운 기술 문서를 직접 뜯어보고 그리고 동료에게 빠르게 질문하고 어떻게 대답하고 설명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들은 마지막 과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우려고 할 때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배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저 또한 42서울 멤버로서 이런 경험을 진행했고 저도 다양한 기술 스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8개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 4가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42서울에는 2개의 클러스터와 그리고 수천 명이 있는 개발자가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발하는 공간에 아침에 일찍 오는 인원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고자 저는 아침 출석 사이트를 리액트, 포스트그레스QL, AWS를 이용해서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동료 평가로만 진행을 되는 저희 교육 과정을 위해서 저희 동료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평가 스타일은 어떤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Next.js, Java Spring, MySQL을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만들어봤습니다. 또 42서울에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생 혜택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3JS와 벌셀을 이용해서 사이트를 개발해봤고요. 최근에는 장마를 대비해서 공유 유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앵귤러와 패스트 API를 이용해서 웹사이트 하나를 개발해봤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간단한 사이드 프로젝트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4 사이드 프로젝트 중에 겹치는 기술 스택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42서울을 졸업을 하게 되면서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든 빠르게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통해서 제가 어떤 기술을 이용하려고 하면은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42서울에서의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값어치 있는 경험은 이런 식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성과 포럼을 통해서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이 40에 와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멋진 개발자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긴 발표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서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42서울 송승훈 발표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그 선발 기준이 되게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통과해서 분명히 우수한 자원들이 모였을 텐데 그 중에서도 분명히 능력이 더 뛰어나신 분이 있고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분이 있다고 하면 그들 사이에 뭔가 갈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본인이 최초에 지원했던 동기를 이제 중도 이탈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원생들끼리 어떤 노력들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40일 기간은 조금 이제 먼저 선발 기준부터 좀 설명해 드리면은 일단 먼저 인터넷 테스트를 통과하고 라피신을 등록하시면 라피신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한 달 동안 C를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자신이 40이 맞는지를 증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인원을 선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카데시라고 해서 이제 후보생의 입장으로 공부를 진행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마무리를 한 이제 멤버가 되는 것인데 이 카덱 기간 중에는 블랙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일정 과제를 기간 안에 빨리빨리 깨지 않으면은 그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서 사실상 이제 42 과정을 중단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그 저희는 약간 카덱끼리는 동질감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질문하고 최대한 이끌어주고 그리고 동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동질감을 바탕으로 서로 많이 질문해서 최대한 낮은 이탈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피어 동아리나 아니면 안에서 수십 개, 수백 개의 스터디가 있다 보니까 각각의 스터디를 모집을 해서 그 스터디원들끼리 과제를 깨나가고 같이 성취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까지 큰 이탈률은 아직 없고 그 갈등보다는 좀 더 협력하는 그리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발표해 주신 네 분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